대만 신베이시 시즈구에 총 15층까지 있는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에 2006년 4월 11일 15층 꼭대기 거주자였던 그녀는 되게 강한 가스 냄새를 맡아요. 이게 무슨 냄새야? 바로 집을 나와 냄새를 따라가 보는데 옆집에서 나는 냄새네. 바로 옆집 문 두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가스 누출이나 배관 파열로 막 불이 나가지고 이 아파트를 다 덮으면 어떡해요. 여기서 불 나버리면 우리 집도 위험해지는데.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바로 경찰과 소방관이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반응이 없으니 이때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데요. 딱 들어갔더니 웬걸 집주인이었던 차이팅 유와 두 딸이 미동 없이 누워있네. 그렇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집에서 발견된 시신은 모두 세 구였어요. 엄마 차이팅 유와 그녀의 어렸던 두 딸들. 그들은 모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문과 창문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요. 현관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가스 누출의 원인은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주전자였습니다. 주전자가 완전 바싹 타버렸네. 아무래도 누군가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는데 물이 팔팔 끓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 물이 넘치면서 불만 꺼져버린 거예요. 가스는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가스 누출이 오래 돼버리면서 가족들 모두 가스 누출 중독으로 사망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누가 물을 올려놨으며 이렇게 만들었을까? 경찰은 아무래도 이 엄마가 딸들과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마는 왜 죽으려고 했을까? 조사 결과 이 엄마 차이팅 유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바람이 났네? 그걸 차이팅 유 알고 있었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미 몇 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네. 솔직히 방금 바람이 났고 그걸 방금 알았고 그래서 방금 별거를 시작했으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바람 난 거 알았고 몇 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면서 왜 지금 죽으려고 그랬지?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이 남편한테 책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아내가 맡고 이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어느 날부턴가 양육비를 안 보내. 연락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사랑하는 내 새끼들 키워야 되는데 엄마 차이팅 유가 몸소 뛰게 된 거예요. 그녀는요 아이들도 봐야 했다 보니 막노동이나 파트타임 같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남편놈 진짜.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힘드니까 그냥 죽자 하고 딸들까지 다 데리고 간 건 아닐까.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웃들이나 그녀의 가족들 말은 달라요. 이 아내 평소에 아이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엄마였다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신력이 매우 강한 여자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죽을 만큼 힘들었다면 우리 가족들 뻔히 있는데 손이라도 벌릴만 한데 전혀 그런 말도 없었다. 아이들 일이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여잔데 그런 여자가 자기 혼자도 아닌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황천길을 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전날 밤에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전혀 우울하다거나 특이점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강한 요구로 경찰은 이 3명의 사망자 모두 부검을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 부모님의 말이 맞아. 이 3명 전부의 입과 코에서 무언가로 막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래요. 엄마가 두 딸을 데리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엄마가 두 딸을 직접 죽이게 되죠. 그럼 두 딸의 입과 코에는 당연히 자국이 남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엄마는 이 엄마 코와 입에도 막힌 흔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코와 입을 막아가지고 죽는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3명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모두 치사량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죽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모두에게서 에테르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평소에 흔히 말하는 마취제예요. 의식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당연히 이거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당연히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이 단서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타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딱 봤더니 진짜 유서 하나 없고 에테르 성분 나왔잖아요. 그걸 담았을 것 같은 용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 3명 다 죽이고 자기가 썼던 범행도구하며 다 들고 다시 나갔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외부인이 크게 출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어요. 단서도 너무 없고 추리소설에나 나올 법한 밀실살인 같은 느낌? 그렇다 보니 난관에 봉착한 경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이 사건은요, 이대로 그대로 미해결 사건으로 1년 동안이나 방치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나왔냐? 1년이 지나 린홍송이라는 한 검사가 첫 출근을 한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첫 출근. 그렇게 눈앞 300여 건의 문서 파일을 뒤지다가 우연히 그의 손에 딱 잡힌 게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차이팅유 모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이 린홍송 검사로 인해 다시 재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살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사랑, 증오, 원한. 이 검사가 바로 사건 현장 사진을 쓱 보는데 이 사건 현장인 집안이 말끔해 깨끗한 데다 당시 집안에서 사라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피해자 차이팅유의 인간관계? 아이 키우고 사느라 바빠 되게 단순했어요. 그녀는 직장 동료, 이웃들과도 가족들과도 모두 사이가 좋았습니다. 딱 한 명만 빼고 말이죠. 앞서 내내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 바람 펴서 별거하고 별거 후에 양육비도 안 보내주고 있는 찢어 죽여도 모자랄 이 남편놈 장학령. 이름도 어려워요. 장학령. 사실 사건 발생하고 경찰이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이 남자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편도 억울하다고 하고 알리바이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그냥 단순하게 설마 그래도 아빠인데 아내의 자식까지 다 죽였겠어? 그 설마 때문에 더 깊게 조사에 들어가진 않았던 거예요. 사건 직후에 이 남편은 대만을 떠나 중국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이 검사의 눈에 이 남편은 너무 이상했어요. 그녀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이 남자밖에 없었으니까. 이후 검사가 바로 알아본 건 보험이었습니다. 아내 차이팅유와 딸들의 보험. 봤더니 역시나 이들이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이들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나오는 그 금액이 상당했고요. 그 모든 보험금의 수익자가 남편이야. 실제 이 남편은요, 가족들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보험사에 돈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이게 보통적인 남편, 아버지의 반응입니까? 일주일 만에? 하루아침에 아내, 자식까지 다 잃었는데 안 슬펐나 이 새끼는? 이 남편 똥꾸렁내가 난다. 이 차이팅유의 부모님 말로는 사위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모두 빵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놈이 얼마나 우리 딸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딴 년이랑 바람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가 뭘 잘했다고 허구한 날 내 딸을 때리던 놈이야 그놈이. 검사는요, 이 남편을 불러 취조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쉽게 경찰서로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중국에 있었으니까. 우선 증거도 없다 보니 유죄로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오란다고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사건은 그대로 그 자리
이렇게 되니까 더 검사 입장에서는 악바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검사가 어떻게 하냐. 형사국 부국장님을 찾아가요. 도와달라고. 전담반을 꾸려달라고. 여기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형사국이라는 곳이 대만에서 주로 중대하고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에 부국장님을 찾아가서 이 사건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고. 부국장? 바로 오케이. 그렇게 전담반이 다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건 현장의 영상이나 사진들, 그리고 현재의 집까지 모두 파기 시작합니다. 당시 찍은 자료들을 막 보는데 바로 이상함을 발견해요. 자, 당시 집 안에 문과 창문 다 닫혀 있었어요.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발코니 문만 열려 있네. 제가 이 영상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만 신베이시 시주구에 총 15층까지 있는 큰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 꼭대기 거주자 중 한 명이 찰팅유 집이었죠. 이 남편 장항영은요, 전에 야외에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에어컨 설치하면 그 직원분들 오셔서 창문 밖으로 걸터 앉으시거나 아예 외벽 쪽으로 나가시거든요. 위험해 보이는데 창문 밖에 딱 힘으로 버티시면서 에어컨 뭘 또 막 연결하시거든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즉 건물 맨 위 옥상에서 매달려 15층 이들의 집으로 내려오는 거. 이 남편에겐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옥상에서 바로 아래층으로 벽에 매달려 발코니를 통해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막 파기 시작하는데 아쉽게도 추가로 무언가 더 나오진 않습니다. 검사는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당시 초기 수사했던 경찰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제대로 한 게 없어. 3명이나 죽은 사건인데 이들이 죽어있던 침대에 머리카락을 확인, 채취했다거나 이들의 손톱 밑에 혹여나 저항하면서 생긴 범인의 피부 조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들의 손톱을 채취한 것도 없고. 아니, 도대체 경찰 뭐 한 거야? 답답한 마음에 전담반은 맨 처음 경찰에 신고해줬던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웃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전에 경찰들은 한 번도 날 안 찾아왔는데 어떻게 사건이 1년이나 지나 찾아와요? 그런데 이게 맞지. 초기에 이렇게 했어야지. 실제 최초 신고자인 그녀는요, 찰팅유와 친분이 있었어요. 가끔 그녀가 일이 늦게 끝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녀의 두 딸을 대신 봐주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사건 당일 이른 오전쯤에 비옷을 입고 헬멧을 쓴 남자가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걸 봤었다는 거예요. 아니, 비옷에 헬멧?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계단으로 가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전담반은요, 바로 건물 관리인 찾아갔어요. 사건 당일 CCTV 보관한 거 없냐? 이때 1년 전 영상인데 이때 와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역시나 그날이 담긴 CCTV 하드디스크가 습기가 차가지고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뭐 나와서 어딜 갔는지 뭐 이 남자의 얼굴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보여. 영상 건진 건 이게 다예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사건 딱 일어났을 때 당시 담당 경찰 CCTV 확보조차도 안 해놨다는 거 아니야. 이제 빛이 보이나 했는데 CCTV조차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장항영이 범인이라는 증명을 해야 할까? 전담반은요, 목표를 전환합니다. 장항영이 아닌 그가 바람난 상대, 여자, 그 여자를 파보자. 만약 이 사건이 그의 불륜으로 인한 사건이라면 그의 외도 상대, 여자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시 검사는 핸드폰 위치 확인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사건 전날 이 장항영, 내연녀와 일찍이 만났었네. 이에 검사는요, 이 남편 장항영의 내연녀
소옥진에 대한 감청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합니다. 여기서 내연녀 소옥진은요, 원래 장학영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이었어요. 일찍이 몇 번 결혼한 적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 일찍이 몇 번 결혼한 적도 있는 여자. 이 말에 포인트가 많아요. 일찍이 몇 번. 왜 몇 번이나 있겠어요. 남자를 엄청 밝히는 여자인 거예요. 얼굴 보세요. 막 여러 남자를 동시에 문어다리 걸치다가 걸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장학영이 소옥진의 당시 남편과 무슨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살 친해져 친구가 된 겁니다. 이 소옥진의 남편과 장학영은 자주 만나 마자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26살이었던 소옥진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장학영, 인사해. 내 와이프야. 그러니까 엄연히 자기 친구의 아내인 거죠, 소옥진이. 그런데 와, 이뻐. 내 스타일이야. 결국 둘은요, 몰래 집을 하나 얻어 외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 1월 딱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차이팅 유한테. 이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열받으니까 이때 아내 차이팅 유가 소옥진의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버린 거예요. 당신 와이프 지금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집어더 새 살림 차린 거 알아요? 당신 아내와 내 남편 두 집 살림하고 있다고. 와이프 관리 잘해요. 차이팅 유가 자기 남편한테 다 일러버리는 바람에 원래 소옥진은 몰래 좀 즐기다가 이제 말려고 했는데 이혼은 생각이 없었는데 강제로 이 일로 인해 이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즉 소옥진, 차이팅 유가 좋았을 리 없겠죠. 이 사건이 있고 장학영도 그녀와 헤어지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전담반은요, 이 소옥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소환합니다. 경찰서 와라. 그녀는요, 저 장학영 잘 몰라요. 그닥 안 친해요. 마작이나 카드놀이 몇 번 같이 한 게 다예요. 당연히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죠. 저 그놈 아니어도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 많아요. 장학영 얼굴 아시죠? 그 남자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 말을 하는 그녀의 표정이나 행동 엄청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둘이 불륜 사이였고 막 같이 동거했고 당연히 이때 그녀의 말 전부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차분한 척 보였지만 속은 엄청 당황 그 자체였던 거예요. 왜? 왜 나한테 걔를 물어보는 거지? 하지만 이번에 전담반은 전에 경찰과는 다르거든. 앞서 그랬죠. 이 검사 법원에 소옥진 감청할 수 있게 허가 내달라고 넣었다고. 오케이 돼서 소옥진 통화 감청하고 있었거든. 그닥 안 친하다고?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기집애가. 통화 감청해보니까 이 여자 끊임없이 장학영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이상하니까 경찰은 이 여자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봤으면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하자 얘기하는데 이때 그녀 뭐 똑똑하다고 해야 할지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경찰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진실로 나오고 거짓으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었대요. 거기다 그녀의 핸드폰 검색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쯤 이 여자 일상생활에서 에테르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걸 검색했었네. 뒤이어 경찰은 집안의 컴퓨터에서 장학영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대량으로 찾아냅니다. 사건 전후로 같이 찍은 사진이 엄청 있어. 거기에 플러스 인터넷으로 가오슝에서 한 남자한테 에테르 마취제 구매했었네. 왜 에테르 샀냐 딱 물어보니 이때 그녀는요. 아, 그때 남자친구 가죽옷을 빨아야 돼서 그걸로 하면 잘 이제 빨린다길래 그래서 샀었어요. 라는 개소리를. 이 모든 증거는 거짓말 탐지기보다 더 강력하죠. 장학영이 가장 큰 용의자입니다. 얘를 대만으로 끌고 들어와야겠는데 와 기가 막히게 딱 이때 2년이나 이제 지났을 때 이 장학영이 보험금 배상 청구를 했네.
자, 앞서 그랬잖아요.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고. 그러니까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안 준 거예요. 그 금액이 상당한데,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2년이나 지났으니 수사 종결됐겠지, 이제 주겠지 하고 배상 청구를 다시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네 생각. 이를 알게 된 전담반은요, 바로 보험회사 직원인 척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뭐 이래저래 절차가 필요해서 최대한 빨리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이때 장학영의 이제 형이 이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형은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 내 동생은 정말 억울하거든. 그래서 경찰한테 따진 거예요. 아니, 2년이나 지났는데 왜 또 그 사건을 들추냐고. 그만 좀 괴롭히라고. 우리 동생 억울하다고. 이 형은요, 진짜 동생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그런 거예요. 그럼 동생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당신 동생 장학영이 거짓말 탐지기에 응해 이를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사건 바로 종결시키겠다고. 그러니까 형이 바로 동생한테 이를 전달한 거예요. 너 거짓말 탐지기 하라고. 너 억울하지 않냐고. 수사 종결이 안 돼서 너 보험금도 못 받고 지금. 아니, 그 금액이 상당한데 거짓말 탐지기만 하면 수사 종결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럼 바로 보험금 받을 수 있으니까 너 당장 대만으로 돌아와 거짓말 탐지기 하라고 막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어차피 경찰 단서 찾은 것 같지도 않은데 거짓말 탐지기 증거로 채택도 안 되잖아. 뭐 별일 있겠나. 장학영 대만으로 넘어옵니다. 전담반이 쳐놓은 그물에 빠진 거죠. 경찰은요, 공항에 대기 타고 있다가 그가 나오자마자 바로 체포합니다. 경찰서로 끌려온 그는요, 여전히 자신은 억울하다 주장해요. 너무 완고해. 그러다 보니 전담반은 다시 내연녀 소옥진에게 눈을 돌립니다. 소옥진, 너 거짓말한 거 우리한테 들켰어. 너 그거 알아? 장학영 지금 우리한테 잡혀있어. 너 거짓 진술하다 걸리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괜히 죄 키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너 에테리 검색했더만. 너 장학영과 계속 연락했더만. 사건 추정 당일날도 장학영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게 확인됐는데 그때도 너 장학영과 통화 계속 했더만. 이렇게 막 탁탁탁 들이밀어 버리니까 압박이 되기 시작한 소옥진 흔들리는 거예요. 입을 엽니다. 그녀 말로는 사실 모든 일 장학영이 혼자 다 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하지 말라고 그를 말렸었어요. 자, 소옥진이 인정한 거예요. 장학영이 죽인 게 맞다고, 혼자 다 했다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 주둥이에서만 나오면 되는데 이때 이 전담반은요, 장학영이 하도 뻣뻣하게 구니까 사망한 아이들 사진을 꺼냅니다. 아이들 얘기를 막 했더니 그래도 아버지이긴 했나봐요. 무너져요. 막 울었대요. 이 모습에 경찰이요, 네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때 장학영이 실제로 자기 머리 막 쥐어 박으면서 나는 마귀한테 조종당한 짐승 새끼라고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개같은 남녀의 소행, 동기는요, 어이가 없습니다. 차이팅유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이게 이유예요. 실질적인 스타트는요, 뭐? 다 그가 알아서 한 짓이었다고? 오히려 자기는 말렸었다고? 주도한 사람 소옥진이었습니다. 소옥진 딴에 차이팅유가 남편한테 잃어버리는 바람에 나 이혼당하고 지금 모든 게 힘들어졌어. 아, 너무 분해. 그래서 장학영을 부추기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아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고. 자기야, 내가 이렇게 짜증나고 분통이 터져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든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하겠다는 거 아니야. 당신이 좀 죽여주면 안 돼? 안 죽여줄 거면 우리 그냥 헤어져.
당시 장학령과 차이팅유는요, 이혼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이혼 신청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연히 별거 상태.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경찰은 이것 또한 소욱진이 장학령한테 시켜 자연스럽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놈은요, 되게 순종적인, 이렇게 해라 하면 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삶이 무미건조해.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탈, 그러니까 이탈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도 좀 더럽죠. 이 불륜을 해봤더니 짜릿하거든. 거기다 불륜 상대자가 소욱진이야. 나랑 성격이 아예 반대야. 잠자리도 짜릿하니 자극적이야. 미친듯이 그녀한테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시에 소욱진한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여달라 하니 죽이기로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소욱진이라는 여자는 장학령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멋대로인 여자 어느 정도였냐. 장학령과 새살림을 차린 뒤에도요, 그 집에 다른 남자를 끌어들여 잠자리하고 있었대요. 이게 몰래도 아니에요. 진짜 미친년이죠. 진짜 죄송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여자의 지휘 아래 살인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이들은 제일 먼저 가오슝의 한 남자에게 에테르 마취제 샀습니다. 그리고 생쥐도 한 마리 사요. 왜냐? 정확하게 죽여야지. 괜히 어설프게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면 골아파. 사전 검사해보려고 진짜 이걸로 죽는지. 그리고 등산용품점에 가서 밧줄, 사다리 및 기타 도구를 구입해요. 그렇게 이제 딱 죽이면 되는데 막상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니 이 장학령 망설여지는 거예요. 오만 핑계를 대면서 하루 이틀 미룹니다. 하지만 소욱진은 급하거든. 얼른 죽여버리고 싶거든. 나랑 그년이랑 같이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너무 싫거든. 아니 빨리 죽여. 뭐 하는 거야? 나랑 헤어지고 싶어? 내일 안 죽이면 나랑 진짜 끝날 줄 알아. 그래서 2006년 4월 11일 새벽에 어쩔 수 없이 장학령 도구들 다 챙겨 헬멧 쓰고 갔던 거예요. 예상대로 그는 건물 옥상에서 매달려 발코니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바로 조용히 소욱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냥 전화? no. 영상통화. 자기야, 봐. 나 들어왔어. 잘했지? 금방 하고 갈게. 기다려. 완전 멍청한 놈이 무슨 불려시한테 빠져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죽이는데도 전혀 온니 소욱진만 보여. 귀신 씌인 거야 뭐야. 그는 에테르가 묻은 수건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아내의 입과 코를 틀어 막아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할 때도 소욱진과의 통화는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야 잠깐만 지금 죽일 거거든. 기다려. 통화 켜놓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소욱진 다 듣고 있고. 자기야 방금 죽였어. 숨 끊어진 거 정확히 확인했어. 아 진짜? 잘했어. 멋져 자기야. 사실 이때 이들은요 두 딸까지 죽일 계획은 없었어요. 온리 차이팅 유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령이 거실로 딱 나왔을 때 딱 그때 큰딸이 화장실 간다고 나온 거예요. 마주친 겁니다. 아빠 여기서 뭐해? 이렇게 돼버리니 어떡해요. 목격자가 생겨버렸네. 그래서 둘까지 다 같은 방법으로 죽였던 겁니다. 실제 두 딸을 죽이고 나오면서 한마디 했대요.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이때도 똑같아요. 소욱진과는 계속 통화 상태. 아이들을 죽인 이 상황은요 소욱진도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물었었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딸들도 죽인 거야? 딸들은 왜 죽여? 그랬더니 장학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 얼굴도 봤고 엄마는 죽었고 후에 혹시나 나까지 잡혀 들어가면 애들은 누가 키워? 그래서 그냥 죽였어. 이래저래 다 하고 나니 시간은 새벽 4시쯤.
범행 도구 모두 불태워버리고요. 곧바로 둘이 살던 집으로 직행. 자기 아내의 2딸까지 모두 죽인 그날. 아, 진짜 역겨워요. 더욱더 열정적인 잠자리를 가졌대요. 아, 진짜 거세시켜버리고 팔다리나 잘라?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자의 말에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인 놈이에요. 소옥진, 겨우 반년 만에 그에게 흥미를 잃습니다. 그가 없을 때 딴 남자를 계속 집에 들이고요. 장항영은 내 종이야. 장항영한테 내가 들어오라고 하기 전까진 집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 받고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뻔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딴 남자를 집에 들어가지고 성관계 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네. 아, 남자가 있나 보다. 알았어, 기다릴게. 들어오라고 하면 갈게. 뭐야? 이렇게 살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고, 이게 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장항영, 너 수사 피해서 중국으로 가 있어.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죽일 거면 거세하고 팔다리 자르든가. 2009년 3월 이 장항영,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무기징역이 나와요. 더 대박은 2년이에요. 소옥진 징역 10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장항영이 무기징역이 나온 이유가요, 처음에는 사형이 나왔었어요. 감형됐거든요. 그 이유가 깜빵이 있으면서 이 남자가 어린 아이들만 TV에 나오면 그렇게 울어. 후회하는 모습이 딱 보여. 그리고 살인한 이유 역시도 이 소옥진의 부추김이 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판사 왈. 양심이 아직 남아있다.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이런 결과에 많은 사람들 분노했습니다. 3명이 죽었어요, 판사님. 다른 데는 사형도 잘 주더만. 죽인 다음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럼 사람들 다 죽이고 후회하면 무기징역 받고 그냥 살 수 있겠네?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지가 무슨 자격으로 교화를 노네? 이 사건은 장항영이 칼이라면 소옥진은 그 칼을 휘두르는 손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사건의 흐름을 조종하고 있었죠. 가장 무서운 사람인 건데, 그런데 징역 10년? 돈 매겼나? 실제로 이 사건을 영원히 묻히지 않게끔 끄집어 내줬던 린홍송 검사. 장항영이 딱 죄를 인정하던 그날 밤에 이분이 꿈을 꿨는데 차이팅유가 2딸을 데리고 2딸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고맙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더니 쓱 사라졌다고. 실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와, 처벌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미제 사건으로 묻히지 않았다는 거에 그나마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